와인판에 미친 금수저예요. 그래서 지금 사려고 하시면 50만 원대도 쉽지 않을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거든요. 얘는 알피점수 만점이에요. 괜찮아. 어차피 못 사니까. 최근 빈티지 출시된 게 70대 정도? 70, 80 정도 할 것 같아요. 여신님, 이번 주제는 뭐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샴페인만 가져와서 저는 샴페인만 마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레드를 가지고 왔어요. 라인업이 엄청나 보이는데? 고급 레드 하면 생각하는 거 뭐 보르도의 오데샤또, 부르고뉴의 그랑크리, 미국의 컬트 와인, 그 다음이 아마 얘네일 거예요. 이태리의 슈퍼 투스칸. 많은 좋은 레드 중에 슈퍼 투스칸을 제일 먼저 다녀왔냐? 와인을 아주 많이 드셔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고급 레드를 좀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제가 처음으로 추천하는 시리즈예요. 물론 보르도 부르고뉴에 너무 좋은 와인 많고 나파에도 좋은 와인이 엄청 많지만 그래도 얘네를 먼저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데리고 왔어요. 맛있어요? 아, 기가 막히죠. 오늘도 역시 이 질문이 처음이겠죠? 네. 슈퍼 투스칸이 뭘까요? 슈퍼 투스카는 토스카나의 슈퍼한 와인. 오! 정확해요. 이태리는 사실 거의 전국에서 와인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태리 잘 아시지만. 그런데 대표적인 생산지를 뽑자 하면은 바르바레스코, 그러니까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드는 피에몬테가 있고, 그리고 아마로네를 만드는 베네토가 있고, 그 다음에 산조베자라는 사실 토착 품종으로 끼안티 클라시코, 브루네로도 몬탈치노 이런 와인들을 만들던 토스카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슈퍼 투스카는 뭐가 다르냐? 이태리 와인도 등급이 있어요. DOC, DOCG 같은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선들이 있거든요. 등급을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와인을 만든 아이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등급을 말하자면 그 와인의 가치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슈퍼 투스칸이다 라고 불리기 시작한 반항아들입니다. 규율을 지키지 않은 거네요.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가장 인기도 좋은 그런 와인들이 됐죠. 그럼 등급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도 되겠네요. 사실은 얘네 때문에 등급 개편이 많이 됐어요, 이미. 근데 이들이 처음에 그 시도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슈퍼 투스칸이란 건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이거의 시작은 사시카이아예요. 제가 지금 오픈을 좀 해놨어요. 왜냐면 사시카이아는 좀 열려야 맛있어서. 저는 사실 여기 있는 와인들 다 마셔봤거든요. 근데 오늘 왜 사시카이아를 마시냐? 사시카이아가 없었다면 얘네도 없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투스칸의 시초입니다. 슈퍼 피에몬테가 될 수도 있었고 슈퍼 베네토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왜 슈퍼 투스칸이 됐냐? 이 토스카나 집안에 아주 대단한 가문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안티노리인데요. 일단 사시카이아 얘기부터 해볼게요. 사시카이아는 마르케스 마리오 인치사 델라 로케타 후작이라는 분이 만든 와인입니다. 이 사시카이아가 2015빈이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1위를 했고 2016빈은 RP 로버트 파커에서 100점을 받아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인기와 가격이 떡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려고 하시면 아마 50만 원대도 쉽지 않을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거든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마리오라고 할게요. 이 마리오 후작은 원래 귀족이고 원래 돈이 많고 원래 대단한 가문의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의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분도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입니다. 이 와이프 분께서 하나의 지역의 땅을 상속을 받게 돼요. 그게 볼게리라는 지역인데 이 볼게리 지역이 보르도에 있던 메독 지역, 그라브 지역과 토질이 좀 비슷했대요. 우리의 마리오님은 원래 보르도 와인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렉타르라는 작은 지역에 까베르네 소비뇽을 심은 것이 시작이에요. 이분은 원래 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등급 같은 건 관심이 없었겠죠. 그냥 자기 가족들 만들려고 만든 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좋아하는 그 보르도 블렌딩 위주로 심었고 이걸 가지고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른 사시카이아를 처제의 아들이 이 집에 놀러 오게 돼요. 이 사람이 피에로 안티노리라는 사람인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단한 와이너리 안티노리를 가지고 있던 그 수장이 사시카이아를 마셔보고 이 제품을 상업화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처음에 사실 마리오는 탐탁치 않아 했대요.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와인이 출시하는 순간 가장 낮은 테이블 와인 등급을 걸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이 피에로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날 좀 믿어봐라. 난 자신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 내놨고 결국은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 사시카이아에 대한 스토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슈퍼 투스칸이 뭐냐? 티냐넬로입니다. 이 티냐넬로는 누가 만드냐? 바로 피에로 안티노리가 만듭니다. 본인이 사시카이아의 그 성공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인프라가 있잖아요. 이 안티노리가 얼마나 대단한 와이너리냐면 이태리를 떠나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로 기네스에 올라가 있는 와이너리예요. 와인을 엄청나게 만들고 그리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저장이나 제조에 대한 기술도 있는 회사인 거죠. 마리오 씨가 성공을 한 걸 보고 이제 본인도 새로운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안티노리는 그 전까지는 그 DOCG에 대한 그 교율을 지키면서 와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던 밭의 대부분도 산조베제를 심었을 거예요. 그래서 산조베제를 85% 정도의 메인 품종으로 하고 까베네 소비뇽을 섞은 새로운 스타일의 와인을 만든 게 티냐넬로입니다. 그리고 프렌치 오크로 숙성을 한 것도 처음이래요. 새로운 스타일의 슈퍼 투스칸을 만들었고 얘도 이제 당연히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때 피에로 안티노리가 했던 게 이 슈퍼 투스칸의 탄생을 미국에 되게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슈퍼 투스칸의 인기를 이끌었다. 그런 시작이었다. 같은 와인이 티냐넬로입니다. 티냐넬로 다음으로 출시한 와인이 솔라이아예요. 이 솔라이아도 안티노리에서 만들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티냐넬로와 사시카이아의 성공을 통해서 피에로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토스카나 지방에서 만든 까베네 소비뇽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솔라이아는 비율을 완전히 반대로 까베네 소비뇽을 주 품종으로 하고 산지오베제를 조금 섞어서 만든 게 이 솔라이아예요. 저는 굉장히 좋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로버트 파커 점수도 굉장히 좋게 받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빈티지가 16 빈티지인데 얘는 RP 점수 만점이에요. 가격도 아마 슈퍼 투스칸 중에 마세토 빼고는 제일 비싼 가격이고 해외 평균 가격이 400불을 훌쩍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당연히 60만 원대에도 구하기가 힘든 이미 와인이 돼버리고 7, 80은 주셔야 그리고 이렇게 100점 맞은 애들은 그 가격에도 사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안타깝게 가격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와인입니다. 이 솔라이아가 2000년에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1등을 하거든요. 2001년에는 어떤 와인 1등을 했을까요? 뭐가 있어요? 짜잔! 멀리 있지 않아요. 오르넬라이아입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와인 스펙테이터가 이탈리아 회사가 아니잖아요. 미국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2년 연속 1등을 슈퍼 투스칸에게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그 당시에 슈퍼 투스칸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했고 인기도 높아졌고 지금은 글로벌하게 당연히 인기가 높고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오르넬라이아는 누가 만들까요? 여태까지 소개한 것과 어떤 가족 관계가 있나요? 네. 누군가의 사위?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티냐넬로와 솔라이아를 만든 피에로 안티노리의 동생이 만들어요. 로도비코 안티노리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마리오님의 와이프분이 되게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 동생이 이들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엄마도 땅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둘째 아들한테 볼게리 지방에 어떤 땅을 또 상속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되게 이 와인판에 미친 금수저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되게 작은 규모의 와이너리를 만든 게 오르넬라이아입니다. 안티노리는 굉장히 빅하우스예요. 와인 종류가 슈퍼 투스칸 말고도 꽤 많이 나오는데 이 오르넬라이아는 와인 종류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아요. 근데 오르넬라이아는 어쨌거나 출시와 거의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얘도 완전히 보르도 블렌딩이에요. 그러니까 토착 품종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보르도 블렌딩으로 만듭니다. 이 오르넬라이아에서 와인을 한 가지 더 만드는 게 있어요. 이제 왕이 나오실 때가 됐죠. 마세토입니다. 얘는 진짜 슈퍼 투스칸의 왕이죠. 마세토는 멜로 100%예요.
그러니까 단일 품종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넬라이아가 그렇게 큰 규모의 와이너리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이제 품종들 나눠 심었을 텐데 그 중에 멀롯으로만 만드니 생산량이 얼마나 적겠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엄청 적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투스카는 미국 내 인기도 대단하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작년에 밀라노에서 마세토를 마셨는데 그 기억이 되게 각별한 게 제가 마지막 날 이태리 떠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이태리에 왔는데 마세토는 한 병 먹어봐야지 해서 적당히 고급스러운 스테이크하우스에 갔어요. 메뉴판에 마세토가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명이다, 시켜야겠다. 가격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 1,000유로예요. 한국 돈 140만 원. 그래서 리즈너블하다, 이거 마셔야겠다 그래서 시켰어요. 그리고 이 직원한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되게 사장님이 이걸 이렇게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월드 베스트 와인을 시킨 게 너냐? 나라. 너 와인을 좀 아는구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태리 사람들의 자부심이다. 마세토는 그 사람들한테 월드 베스트 와인인 거. 그래서 엄청 디켄팅부터 신경 많이 써서 서빙해 주셨고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디켄팅 잔 이런 거 되게 섬세해요.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얘는 당연히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와인이고 잘 만든 와인이고 진짜 맛있었는데 좀 올빈을 마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그 맛보다도 그 상황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남아요. 아마 오래된 마세토를 만나보기는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마세토를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국내에서 당연히 2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될 거고 요렇게가 5대장이에요. 우리가 5대 슈퍼투스칸이라고 말하는. 당연히 마세토가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솔라이아일 거고 오르넬라이아, 사시카이아는 좀 비슷한 가격대일 거예요. 그리고 티냐넬로가 좀 저렴해요. 티냐넬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초에 코스트코에서 20만 원대 초반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중에는 가장 그래도 손에 잡을 수 있는 가격이니까 티냐넬로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또 티냐넬로는 어쨌거나 산조베제 비중이 높은 슈퍼투스칸이잖아요. 그 매력을 또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얘는 산조베제 100%로 만든 슈퍼투스칸이거든요. 근데 얘도 굉장히 맛있어요. 플라치아넬로도. 그래서 얘도 가격이 그렇게 얘네들보다는 높지 않고 또 사기 좀 편한 자주 보이는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 접해보셔도 좋고 슈퍼투스칸은 등급이 아니라 생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되게 고급 가격대만 있고 하는 건 아니에요. 10만 원대 슈퍼투스칸도 있고 10만 원 언더의 슈퍼투스칸도 있어요. 이 중에 사시카이아랑 오르넬라이아는 얘네 세컨 동생도 나와요. 그럼 걔네들은 가격대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사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비비그라츠도 슈퍼투스칸이죠. 그러니까 슈퍼투스칸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태리에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슈퍼투스칸의 계열을 그냥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사시카이아가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르도 블렌딩으로 만든 스타일이 있고 티냐넬로나 솔라이아처럼 토착 품종과 보르도 스타일을 결합한 스타일이 있고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 3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면 이제 새로운 이태리 와인의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시카이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전 명확해요. 85년 빈티지가 제일 비싸고 올빈이 비싸요.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되게 영빈은 마시면 안 되는 걸 마시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17을 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예요. 뭐냐면 우리가 올빈 사시카이아를 구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사? 근데 마치 2017년 사시카이아를 까는 거 무슨 영화 사례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이걸 지금 마시면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묵혀라.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해 사시카이아를 1분 빈을 샀어요. 저는 사시카이아를 좋아하니까 좀 샀는데 2년 정도는 솔직히 우리가 묵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치를 깠고 1치 충분히 맛있어요. 제가 어디서 1985 사시카이아를 구해보겠다.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근데 그 20년 동안 걔가 어떻게 보관돼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유통이 된 줄 알고 무조건 올빈을 고집하는 게 좋지는 않다. 잘 만든 와인의 특징은 바로 마셔도 맛있어요. 이 의견 아마 되게 반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가 올빈 사시카이아를 안 먹어봤네 이럴 수 있지만 먹어봤고요. 저는 좀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지금 왜 먹냐? 10년은 더 먹혀야지. 지금
먹는 게 바람직한 거냐. 근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리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 보여줬는데 못 사면 응. 짜증나잖아. 물론 너무 비싼 와인은 괜찮아. 어차피 못 사니까. 근데 사실 사시카이 같은 거는 큰맘 먹으면 사죠. 그런 와인을 뭐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전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소신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맛있는데? 맛있잖아. 이 중에 최애는 뭐예요? 최애는 마세토인데 못 구하는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손에 잡히는 와인 중에 최애는 솔라이아. 솔라이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강추. 비싸죠. 와인의 가격은 사실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600, 700짜리 와인들도 있잖아요. 머니 포 밸류를 봤을 때는 사실 슈퍼 투스칸만큼 이 가격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애들은 좀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얘는 가격을 지불하면 거기에 맞는 가치를 나한테 주는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슈퍼 투스칸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마시고. 슈퍼투스칸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그리고 공부가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더 공부할 게 없어. 막 그루고니처럼 밭 공부하고 생산자 스타일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게 내가 오늘 설명이 끝이에요. 저는 느꼈습니다. 응. 안티 부르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방금 전에도 가격 대비 기쁨을 준다고 하는데 가격 대비 기쁨을 못 주는 산지 어디입니까? 부르고니. 부르고니 와인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셀러 열어보면 부르고니 와인 엄청 많거든요. 좋아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대리로 먹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30만 원대 슈퍼 투스칸과 30만 원대 부르고니 피노 중에 뭐가 맛있냐? 저는 압도적으로 얘네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까베네 소비뇽이 메인 품종이잖아요. 물론 비율은 다 다르지만 까베네 소비뇽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랑 대체로 다 잘 어울려요. 당연히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잘 어울리고 잘 만든 까베네 소비뇽은 중식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약간 같이 곁들여 먹을 음식이 많은 것도 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태리 바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구독을 안 누르시는 건가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와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